안녕하세요. 11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40대 여자입니다. 부부라는 존재는 세월과 함께 의리와 신뢰를 쌓아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부부는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우리의 시간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허탈하고 배신감 가득이었던 순간에 대해 한번 사연으로 얘기해 보고자 해요. 아가, 내 덕에 난 조금이나마 이 생에 대한 아쉬움을 덜고 갈 수 있었다. 며느리도 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도 봤으니 말이야. 정말 고맙구나. 좋은 분이셨던 시아버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함께 잘 되던 꼼장어 집을 운영하셨는데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자 시어머니는 가게까지 접고 간병에 전념할 만큼 지극정성이었죠. 하지만 그런 간절함에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또 아버님 생각나셨어요? 아휴, 그래, 미안하구나. 자꾸 너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특히 너는 지금 한창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텐데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그냥 앉아 있다가도 눈물을 주르륵 흘릴 만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은 후 곧장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려심 깊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이 지나자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너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나랑 같이 꼼장어집 해보는 건 어떠니? 원래 내 시아버지랑 운영하던 가게를 혼자 직원들 쓰고 운영하려니 영 뜻대로도 안 되고 좋은 직원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혹시 나도 잘못되면 그 가게는 공중에 붕 뜨게 될 텐데 난 차라리 내가 그 가게를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그 가게 너한테 물려줄 테니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함께 가게에서 일해보자는 제안과 동시에 합가도 제안하셨습니다. 합가는 거절해도 정말 괜찮다. 그냥 같이 가게 운영하게 되면 출퇴근도 같이 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사실 너희 시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좀 외로워서.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자주 찾아뵌다고 찾아뵙건만 시아버지와 많이 의지하며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그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배려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였고 시어머니 혼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뿐 아니라 지방에 사는 시누이도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어머니와 합가하며 꼼장어 집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을 함께 지내며 느낀 건 시어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직한 사람이었는지 아니? 싫은 건 절대 빈말로라도 좋다고 못하고 자기가 고생한 걸 남들 앞에서 생색도 못 내던 사람이었어. 난 그런 모습이 참 좋았지만 그래서 그 양반은 손해도 참 많이 보고 살았지. 오늘 소고기 묵국이 참 맛있게 됐구나. 너희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 바로 이거였는데 나중엔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해서 마지막까지 이 국을 한 번이라도 못 끓여준 게 내 천추의 한이었단다. 시어머니는 어딜 가고 무엇을 보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치레가 잦아졌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감기는 달고 사셨습니다. 어머님, 혈압 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약 깜빡하고 안 드셨던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앞으로 약 잘 드셨는지 제가 꼬박꼬박 확인할 거예요. 어머님, 내일 점심에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저랑 관절 검사 받으러 가요. 매번 파스만 붙이고 계신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당분간 가게 운영 저 혼자 할 테니까 집에서 좀 쉬세요. 어머님이 쉬시는 게 오히려 절 돕는 일인 거 아시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영양제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죽 끓여놨으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새로 사온 영양제도 여기 둘 테니까 같이 드세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병했습니다. 매일 혈압 체크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과 영양제도 챙겨드렸습니다. 면역력을 위해 영양식단까지 짜서 식사도 챙겼습니다. 애미야, 청소는 내가 다 해뒀으니까 넌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서 쉬거라. 설거지도 다 내가 할 테니. 아니,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맨날 아픈 나 신경 써준다고 가게 일도 집안일도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오늘은 나도 절대 양보 못한다. 너 말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내 말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는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어떻게든 며느리의 손에서 일거리를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손주들을 잘 돌봐주시는 건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넌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니? 애미 눈에 눈물 나면 이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알겠어요, 어머니.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집사람이 어머니 자식인 줄 알겠어요. 아무렴 친자식보다도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당연히 나도 제일 소중하지. 어머님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앞장서 주시는 든든한 분이셨죠. 가게에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던진 소주잔에 등이 맞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일부러 던진 건 아니었고 살짝 빗맞아서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달려나오시더니 마구 소리를 치셨죠. 이봐요. 술 마셨으면 얌전히 나가던가 싸우려면 밖에서 싸우세요. 왜 남의 가게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대꾸했어요. 아주머니, 실수로 잘못 던진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우리 며느리 다칠 뻔했잖아요. 난 우리 며느리한테 해 끼치는 사람, 손님이든 누구든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당장 사과하고 나가요. 계산도 다 하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화를 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어요. 몸집은 작고 연약하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셨죠. 또 친정엄마도 잘 챙겨주셨어요. 서울로 올라온 후 엄마는 동생과 제천에서 함께 지내셨는데 동생이 결혼해서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혼자 남게 되셨어요. 그걸 미안해하시면서 안부 전화를 자주 해주시고 집으로 초대도 하셨죠. 괜히 안 사돈 챙기느라 애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부부가 됐는데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엄마는 우리가 자주 찾아가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남편도 그게 미안했던지 항상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상황이 되면 꼭 장모님도 모실게. 약속해. 항상 우리 어머니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친정엄마도 함께 모시며 살 수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엄마는 건강하셨고 걱정이 크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저희와 함께 산 지 7년 만에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이 캄캄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암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숨겨져 있으면 이렇게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머님은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나랑 내 시아버진 천생연분인가 보다. 병까지 똑같이 걸리다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 부부도 소식을 듣고 오열했어요. 어머님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위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를 하시고 재산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꼼장어 가게도 미리 넘겨주셨어요. 너무 원망스러워서 울면서 거부했어요. 아무 일 없으면 어머님이랑 계속 함께 운영할 건데 왜 벌써 넘겨주세요? 이거 받으면 정말 어머님이 절 떠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이셨어요. 여긴 내게 아주 소중한 곳이란다. 네 시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이젠 너와 함께한 시간까지 모두 들어있는 곳이야. 그러니 이 소중한 가게, 내가 잘 품고 지켜주길 바란다. 이미 자신의 목숨에 대한 미련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더 절망스러웠어요. 엄마도 몇 번이나 병문안을 오셨는데 어머님은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너무 착하고 예쁜 따님을 제게 빌려주신 덕에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소중한 따님 고생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몸이 망가져서 애미가 고생이 많았겠죠. 이 은혜는 하늘에서도 꼭 갚을게요. 그렇게 투병한 지 약 10달 만에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모두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애미야, 시아버지 먼저 보내고 불안했던 날 외면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너에게 진 빚을 어찌 갚겠니? 내가 하늘에서도 늘 지켜볼 테니 꼭 행복해야 한다. 석준아, 너보다 더 나한테 잘해준 애미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사부인도 꼭 잘 챙겨드려야 해. 애미의 고생을 잊으면 넌 사람도 아니야. 믿는다, 우리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오랫동안 눈을 바라보셨는데 그 힘없고 다정했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끔 꿈에서까지 나타나 바라봐 주시는데 그럴 때면 베개가 흠뻑 젖어 있곤 하죠.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 가는 곳마다 함께한 추억이 없는 곳이 없었기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주 곁에 있어 주길 바랐는데 남편은 괴롭다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일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은 그렇다 쳐도 나랑 좀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어요. 당신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며느리였지만 난 자식이었어. 나도 내 슬픔을 달래기도 벅찬데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어떻게든 일에 더 몰두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야.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즘 아프신 거 알고 있지?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리고 싶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는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절대 안 돼. 당신 우리 어머니 간병하면서 안 힘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또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자고. 물론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가게까지 쉬면서 어머님을 도맡아 간병한 건 나잖아.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었지. 게다가 어머님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아픈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는 더더욱 어렵지. 차라리 내가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볼 테니까 거기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처제랑 반반씩 비용을 내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프신 당신 어머님을 무려 8년이나 모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예전에 나한테 한 약속은 다 말뿐이었어. 그땐 진심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 번도 안 변하고 그대로 쭉 가겠어? 나는 절대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집에 오면 이제 편히 쉬고 싶단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히네. 고맙다, 미안하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보상으로 내 어머님 가게를 당신이 이어받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닌가? 그 가게? 나도 8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일했으니 정당하게 이어받은 거잖아. 어머님이 자주 아프셔서 내가 가게를 혼자 맡아서 운영한 시간도 얼마인데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당신은 평생 가게에 와서 마감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아무튼 나는 장모님을 모실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요양원을 알아보든지 그냥 처가에 계시게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바로 이런 거라니. 하지만 상대는 끝까지 지지 않고 맞서더니 이내 술을 마시러 가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싸운 다음 날 상대는 친구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탁자 위에 던져진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같은 번호로 2번이나 전화가 오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보니 화면에는 땡땡커피 박혜진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일로 만난 고객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2번씩이나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는 끊겼고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잠든 상대의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벌써 집에 들어갔나 보네. 혹시 자기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더 이상 전화는 안 하고 문자 보내. 자기야, 나 오늘 유독 자기랑 우리 집 앞에서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쉬웠어. 우리 만난 지도 1년도 넘었는데 대체 자기 이혼은 언제 해? 난 이혼한 지도 오래돼서 빨리 자기랑 살림 합치고 싶은데. 가끔 자긴 말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 별다른 의욕이 없어 보여서 좀 서운해. 그래도 지금 와이프랑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는 말 나 믿고 기다릴게. 잘 자 사랑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눈물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을 동안 상대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폐암 투병 중이던 그 시절부터. 상대는 바쁘다고 하면서도 자유롭게 시간을 빼돌려 그 여자와 만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보니 남편은 대담하게도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잘 보지 않는 걸 알고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잔뜩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사진과 문자 내역 그리고 자동 저장되게 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뒤져 남편과 그 여자의 숱한 통화 내역도 전부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아낸 후 전 왜 남편이 친정엄마 일에 그렇게 펄쩍 뛰었는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니 제 일이든 제 친정 일이든 책임지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남편을 발로 뻥뻥 차며 깨웠습니다. 해가 뜨고 있던 시간이라 술이 좀 깼는지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신경질부터 냈습니다. 뭐야? 왜 사람을 발로 차? 그 나이 벌써 노망 났어? 아님 술 마셨어? 술은 당신이 마셨고 노망도 당신이 난 거 아니야. 당신 행동하는 걸 봐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곤 도저히 볼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발로 차서 깨우냐고. 당신 다 들켰어. 지금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박해진 그 여자에 대해 다 알았어. 이 쓰레기야. 증거도 다 수집해서 인터넷 드라이브에 백업까지 해놨으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 뭐? 무슨 소리야? 어제도 그 여자 만나고 들어왔잖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에 그 여자 사진으로 도배해놨더라. 언제까지 안 들킬 줄 알았어? 인간도 아니야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간병하고 어머님 잃은 슬픔에 힘들어할 동안 어떻게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며 다닐 수가 있어. 그게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어머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어머님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다고. 당장 갈라서.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호구고 머저리야. 어머님이 이 모습을 안 보고 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야. 자기 아들이 이렇게 추악한 줄 아셨다면 눈도 못 감으셨을 거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더 들을 것도 없어. 문자 보니까 그 여자랑 재혼 안에 만회했던데. 더러운 것들끼리 아주 잘 살아봐. 당신은 내 인생에서도 우리 애들 인생에서도 영원히 퇴출이야. 아니, 난 이혼하기 싫어. 처음엔 그냥 불장난이었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나도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그냥 잠깐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뿐이야. 그 여자가 빨리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더욱더 추잡한 말을 하며 매달리더군요. 그런 말하면 할수록 증오만 더 깊어질 뿐이야. 당신은 당신 빼고 다른 사람 인생은 전부 우습게 보이는구나. 이혼 생각 없다고 하면 내가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생각이 어쩜 그렇게 썩어 빠졌어? 난 절대 더 못 살아. 더러운 인간아.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기억해? 뭘 알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셨지? 이제부터 사람으로도 안 볼 거니까
내 앞에서 짐승짓하는 소리 그만하고 사라져. 절대 용서 못해. 가만히도 안 놔둘 거야. 싹싹 빌면서도 뒤에서는 변명만 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괜히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어요. 어쩌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싶었죠. 하늘에서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을 닦고 나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증거로 잡으며 휴대폰에서 건물주의 번호도 알아냈거든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건물에서 이런 불건전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셔야겠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유부남 꼬여내는 여자를 세입자로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가정 있으세요? 네, 남편도 있고 대학생인 아들과 딸도 있어요. 그럼 제 마음 잘 아시겠네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 그냥 두실 건 아니죠? 정말 괜찮아 보이길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저라면 당장 손 떼게 만들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화가 나네요. 계약 끝나면 재계약 절대 안 할 겁니다. 사장님이 공감해 주시니 속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내 얼굴 아나 보네. 보자마자 딱 굳는 거 보니 눈치챘나 보네. 저기요, 여긴 제 영업장이니까 나가서 얘기하죠. 나가긴 어딜 나가?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일부러 찾아온 건데. 조용히 하세요. 손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애초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왜 했어? 남의 남자 꼬여낼 생각은 왜 했냐고. 그래서 뭐요?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석준 씨, 어차피 당신 안 사랑해요. 그냥 자기 엄마 모셔준 게 고마워서 같이 살았을 뿐이라던데요. 뭐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네요. 난 석준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 만난 타이밍이 늦어서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뭘 바래요? 끝까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네. 우린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우리 사랑을 막아요? 어머나 세기의 사랑이네. 근데 어쩌나 당신 남자는 나랑 헤어질 생각 없대. 그냥 불장난이었대요. 어제 싹싹 빌면서 당장 헤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던가.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현실 부정하고 싶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애초에 유부남을 꼬여낸 게 문제였잖아. 그런 인간이 멀쩡한 사람일 줄 알았어? 그렇게 좋으면 가져가. 난 당장 폐기 처분할 거니까. 참고로 건물주한테 다 얘기했어. 계약 끝나면 끝이야.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지역 커뮤니티에도 다 퍼뜨릴 거야.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 마. 흑.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꼴이 기가 차서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다들 들으셨죠? 남의 남자 꼬여내는 여자가 타준 커피 앞으로 절대 사 마시지 마세요. 부정 타니까요. 그렇게 외치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욕까지 날려준 뒤 매장을 나왔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질린 얼굴로 화를 내더군요. 진짜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겠어? 그래, 이혼하자고. 이혼만 하면 되지 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드는데? 어제는 그렇게 싹싹 빌더니 창피 좀 당하니까 이제 화가 먼저 나나 보네. 하긴 의리도 없는 인간이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겠지. 이혼 못한다고 해도 소송 걸 생각이었어. 그리고 더러운 인간한테 애들 맡길 생각 없으니까 양육권 넘보지도 마.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 애들 못 키워. 진짜 독하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 그 세월을 한순간에 박살낸 게 누군데? 그쪽 어머니 자식이라면 뭐든 해도 용서받아야 돼.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자랐다면 죄송하게 여겨야지. 근데 이런 배신을 안겼어? 자식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는 증거야. 이제 더는 할 말 없겠네. 더러운 인간.
그 후로 진짜 화가 났는지 이제는 끄덕거리는 소리까지 내면서 오열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욕까지 날려주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다퉜지만 결국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다 뜯어가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근데 너네는 잘 살지 마. 너희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 벌레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봤던 날 이를 갈면서 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응수해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널 보면 아주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계실 거야. 평생 나랑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속죄하면서 살아. 이혼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연락을 해서 사과했거든요. 그렇게 이혼한 후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넷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전 남편의 만행을 듣고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정작 나는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린 뒤라 오히려 홀가분한 상태였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하늘에서 자기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보고 통곡하고 있을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께도 전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했기에 죄송함보다는 그리움만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왜 또 나오셨어요? 그래도 손이 2개보단 4개가 낫지. 엄마는 요즘 몸도 괜찮고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못다 해드린 것까지 전부 엄마에게 효도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예전 시어머니께 해드렸던 것처럼 지병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추가 검진까지 전부 받게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엄마까지 허무하게 보낼 순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혼녀로서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한편 상간녀의 카페와 전 남편의 부동산은 하나씩 폐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장난일 뿐이었다던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카페는 손님도 없이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 남편도 부동산을 정리하지 않고 버텼지만 신용을 잃은 덕에 찾는 고객이 뚝 끊겨버렸고요. 김 사장이 그 사람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운 거야. 그런 놈은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원룸 건물에 공실이 2개나 났는데 전 남편 부동산에는 근처도 안 갔어. 다들 다른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놨지. 동네 사람들이 전 남편 부동산을 죄다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곳만 가니까 결국 조만간 완전히 쪽박 차겠지 싶더라. 동네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와서 전 남편이 망해가는 과정을 말해줬습니다. 결국 건물주의 신용도 잃고 동네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고 이혼한 지 1년 만에 부동산까지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몰라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서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너랑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혼자 살 때보다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진 거 아니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른 이별을 많이 겪으며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 애들만큼이나 엄마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보살피며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아주 불쾌한 손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여긴 왜 찾아왔어? 그건 바로 아직 가게 오픈 준비 중인 절 찾아왔던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잔뜩 초췌해진 몰골로 등장하더니 잠시 망설이다. 제게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그냥 내가 딱 본론만 말할게. 이 가게 말이야. 원래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가게에 내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완전 거지됐어. 나 부동산 망하고 나서 가진 돈으로 그 여자랑 경기도에 꽤 대형인 카페를 차렸었거든. 요샌 서울 외곽에 대형 카페 차리면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 여자가 엄청날 꼬드겼어.
근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시작해서인지 대형 카페 치고 많이 작아서서인지 그 큰 돈을 투자했는데 고작 1년 조금 지나고 망해버리더라.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그 여자랑 사이도 엄청 나빠졌었어. 서로 내 탓 하면서 말이야. 들어보니 전 남편과 상간년 서로를 탓하며 나중에 몸싸움까지 하다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한 인간들의 걸맞은 한심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은 개털이 된 채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꼼장어 집을 탐내려 찾아온 거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현실을 깨우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당신한테 달라고 지금 못 주겠으면 자식인 내 지분만큼 돈이라도 내놔. 앞으로 애들 양육비 안 받고 살고 싶어? 이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권리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여길 어머님이랑 몇 년을 같이 운영했는데 당신한테 권리가 어딨어? 게다가 어머님이 어머님 손으로 내 앞으로 물려주신 가길 당신이 무슨 수로 빼앗아갈 건데? 그렇게 욕심나면 법적으로 해봐. 어디 난 하나도 안 겁나니까. 그런 제 말에 전 남편은 당연히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걸 알았는지 대답도 못하고 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개털이 됐으니 저를 찔러라도 보려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비둘기 내쫓듯 빗자루를 들어 쫓아내버렸죠. 그러게 몇 년 뭔가 금세 망해버릴 거 왜 그런 막대먹은 짓을 벌여? 자고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엔 언제고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앞으로 더 큰 천벌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 해서건 앞으로 애들 양육비나마 꼬박꼬박 보내고 살아. 그게 나와의 의리를 저버린 당신이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아빠로서의 도리일 테니까. 오늘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부끄러운 일인 거 잊지 말고. 당신 부모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더 이상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 말란 말이야. 그 후 전 남편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직까진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그 인간이 다른 부동산에 취직이라도 한 건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고 사는지 전 몰라요. 그냥 그 인간이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애들을 생각해서 제발 더 이상 창피한 짓은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도 그나마 한탄을 덜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나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죠.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평생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으로서의 염치와 살아가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있는다는 건 결국 사람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는 건 짐승만도 못한 대우임을 꼭 제 전남편 같은 인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선 저와 같은 불행한 일을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